손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3부작으로 제작될 이혼 전문 변호사 1화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잔의 국밥. 간판이 깜빡거렸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어요. 안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테이블이 넘어가는 소리. 돈 내놔. 덩치 큰 사내들이었습니다. 문신, 험악한 인상. 박순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형님들, 제발. 김만석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자의 남편, 사내 하나가 만석의 멱살을 잡았어요. 2천만 원. 당장 내놔. 정말 없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일주일? 벌써 2달 넘게 기다렸어. 사내가 만석을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만석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야, 콩팥이라도 떼어가자.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500만 원은 되겠지?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사내들이 순자를 봤습니다. 뭐야, 마누라. 제발, 제발 일주일만 더. 시끄러. 사내가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쾅!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내들이 나갔습니다.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후엔 진짜 콩팥 떼어간다. 협박을 남기고 문이 쾅 닫혔어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만석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66살. 30년 동안 이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김만석, 66살. 순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 다녔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그만뒀죠. 치킨집, 망했어요. 분식집, 또 망했습니다. PC방, 그것도 망했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다 갚았어요. 국밥집 수입으로. 그리고 또 빚을 졌습니다. 2천만 원. 사채? 순자는 알지 못했어요. 만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여보. 다음 날 저녁, 만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이게? 순자가 물었어요. 이혼 신고서야.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만석이 순자의 발목을 잡았어요. 바닥에 엎드려. 여보, 들어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진짜 죽어. 놈들이 내 콩팥까지 떼어간대. 우리 딱 서류상으로만 1년만 남남으로 살자. 당신이랑 철민이한테 빚 넘어가는 꼴을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봐.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화상아. 평생 사고만 치더니 기어이 사채까지.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서류를 찢어.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만석이 소리쳤어요. 잠잠해지면 다시 합친다니까? 나 한 번만 살려줘, 순자야. 제발 도장 좀 찍어줘. 순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손이, 온몸이. 만석은 계속 울었어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정말 1년만이에요? 그럼 내가 당신 버리겠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만석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빚만 정리하면 꼭 다시 합치자. 나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며 살게.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도장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신고서, 빨간 도장 자리. 이건 잠깐이야.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야. 1년만. 꾹. 도장을 찍었어요. 만석은 재빨리 서류를 챙겼습니다. 고마워, 여보. 1년 후에 꼭 다시 합치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국밥집, 깨진 그릇들, 넘어진 테이블. 순자는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만석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강남, 스위트룸. 여자가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최미라, 50대 초반, 화려한 차림, 만석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 잘했어, 오빠. 미라가 만석을 안았습니다. 그 여자 도장 받았어? 당연하지. 만석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멍청한 년이 덥석 물더라고. 만석이 비웃었어요. 빚쟁이 연기에 껌뻑 속더라. 둘은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 이제 30억은 우리 거야.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전 만석은 로또에 당첨됐어요. 1등 30억, 세금 떼고 24억.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겼어요. 미라와 계획을 짰습니다. 위장 이혼. 빚쟁이들은 연기였어요. 만석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 배우들이었습니다. 순자를 속이기 위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크하. 만석이 웃었습니다. 당첨금 수령일이랑 이혼 신고일이랑 딱 하루 차이야. 이건 신이 나 바람 피우라고 점지해 준 돈이라니까. 미라도 웃었어요. 오빠 천재야, 천재. 그날 밤 순자는 가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또 섞였습니다. 물과. 3개월 후 순자는 만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이 없었어요. 집 비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사라졌어요. 순자는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만석이 자주 가던 술집. 사장님, 만석이 형님 못 봤어요? 아, 그 양반? 여기 안 온 지 한참 됐는데요. 단골 당구장. 만석이 아저씨 요즘 안 보이던데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 연락이 안 되지?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빚쟁이들한테 다친 건 아니겠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국밥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 철민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철민아, 아버지 소식 들었어? 엄마, 나 오늘 백화점에서 아버지 봤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어디? 다친 데는 없었어? 아니, 멀쩡하던데. 근데 여자랑 같이 있더라. 여자? 응, 잘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다 봤어. 철민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당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탔어요. 배달용 오토바이. 헬멧을 썼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명품관 지하.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차들, 벤츠, BMW. 순자는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차들 사이를 어디 있지? 정말 여기 온 걸까? 그때 저 멀리 두 사람이 보였어요. 순자는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고급 양복, 넥타이, 구두, 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저게 만석이?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도 함께였어요. 화려한 옷, 명품 가방, 하이힐, 최미라였습니다. 순자는 미라를 알았어요. 만석의 옛 직장 동료. 왜 저 여자가? 둘은 차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싣고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 수십 개.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시계 5천만 원밖에 안 하네? 껌값이잖아. 하나 사.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 껌가? 만석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사야지. 내 인생의 봄날에 돈 아껴 뭐해? 그리고 말했어요. 냄새나는 국밥집 할망구 떼어내고 나니 사는 게 아주 꽃밭이야. 꽃밭.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인간이 빚쟁이한테 쫓긴다며? 미라가 만석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최고야. 그 여자 도장 받아낸 거. 역시 우리 오빠가 연기를 잘하니까. 만석이 웃었어요. 그래도 좀 떨렸어. 빚쟁이 연기하느라 진땀 뺐다니까. 근데 멍청한 여편네가 덥석 물어서 다행이지. 둘은 낄낄거렸습니다. 순자는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 거짓말이었어. 빚쟁이들도, 눈물도, 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만석과 미라는 차에 올랐습니다. 새 차였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 차가 움직였어요. 순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순자는 그 차를 봤습니다. 헬멧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차가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었어요. 30억? 로또에 당첨됐구나. 그래서 이혼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위장 이혼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만석은 순자를 버렸어요. 돈 때문에. 그날 밤 순자는 국밥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멍하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남편 빚 갚느라 아들 학비 대느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해. 철민이는 날 이해해 줄 거야.
아들 철민을 찾아갔어요. 원룸, 작은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철민이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순자는 멈췄습니다. 아버지, 로또 1등이라니요. 대박. 철민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순자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엄마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에이, 걱정 마세요. 엄마가 알면 소송 건다 뭐다 시끄러워지죠. 제가 딱 입 막을게요. 순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대신 아버지, 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한테 5억만 딱 꽂아주세요. 엄마는 어차피 평생 고생만 해서 돈 쓸 줄도 몰라요. 그 돈 있어봤자 짐이에요, 짐. 웃음소리. 아버지랑 미라 아줌마랑 행복하게 사셔야죠.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철민이까지, 내 아들까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5억? 5억의 엄마를 문을 두드릴 수 없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 순자는 골목을 걸었어요. 비틀거리며 내가 뭐하러 살았어? 30년. 무엇 때문에?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들도 다 날 버렸어. 돈 때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어요.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하지만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떨리는 주먹. 하지만 힘이 들어갔어요.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저 개자식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했어요. 이혼 변호사.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재산 분할 전문. 위자료 최대. 승소율 95%. 광고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전화했어요. 첫 번째. 여보세요, 상담 좀. 네, 고객님. 상담료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네, 카드 결제 가능하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 달요. 아, 그럼 늦었네요. 재산 분할 청구 기한이. 또 끊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비슷했습니다. 돈 이야기, 기한 이야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좌절했습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왔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 김 사장님, 순자 사장님, 혹시 법률 문제 있으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는데 진짜 실력자예요. 연락처 보내드릴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답장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가 왔습니다. 강동우 변호사, 주소도 함께. 순자는 그 주소를 봤어요. 강남. 멀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
거울을 봤어요. 수척한 얼굴. 괜찮아. 할 수 있어. 강남. 고층 빌딩. 순자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외벽.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여기 맞나? 입구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순자의 심장도 빨리 뛰었어요. 뭐라고 말하지? 믿어줄까? 비웃지는 않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깨끗했어요. 강동우 법률사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 안 조용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안경,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동우였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앉았어요. 떨리는 손,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김 사장님 소개로 오셨죠?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 남편한테 속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장 이혼인 줄 알았는데 로또에 당첨돼서 저를 버렸어요. 동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순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빚쟁이 연기, 거짓 눈물, 30억 로또, 백화점에서 본 광경, 아들의 배신까지. 동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네. 이건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동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혼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순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동우가 말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로또 당첨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당연히 나눠야 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동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빚쟁이들이 연기였다는 증거, 로또 당첨 사실을 숨겼다는 증거, 그리고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이 셋이 갖춰져야 이길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증거 없어요. 동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찾아드리죠. 네. 저는 증거 수집 전문입니다. 동우가 명함을 건넸어요. 강동우 변호사 마이너스 이혼 해결사. CCTV, SNS, 블랙박스. 모든 걸 뒤집니다. 놈들이 밟고 있는 땅을 제가 지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동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동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국밥집 주변 CCTV. 동우는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어요. 3개월 전 영상 있나요? 오래됐는데요. 백업 서버 확인해 주세요. 며칠 후
영상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돌렸어요. 빨리 감기. 그날 밤 빚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나왔습니다. 골목 뒤 만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내들이 받았어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헤어졌어요. 동우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빙고, 중얼거렸어요. 협박이 아니라 고용된 연기자들. 사기 입증 완료. 두 번째, 미라의 SNS. 동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어요. 최미라. 계정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 하지만 방법이 있었어요. 가짜 계정으로 친구 신청. 럭셔리 라이프 클럽 회원인 척. 승인됐습니다. 게시물들이 보였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한 게시물. 호구 잡아서 인생 역전 키읔키읔. 로또 당첨일이 온 도장 찍은 날. 타이밍 완벽 키읔키읔키읔. 댓글들. 언니 대박. 부럽다 유유. 동우는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 하나하나. 증거 확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하나만 더. 세 번째. 결정적 증거. 블랙박스였습니다. 동우는 만석을 미행했습니다. 며칠 동안 만석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백화점, 골프장, 고급 아파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벤츠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동우는 경비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형님. 네. 담배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경비원이 담배를 건넸습니다. 동우는 함께 담배를 피웠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CCTV 맞네요. 네, 곳곳에 있어요. 사각지대는 없어요? 저쪽 구석이 좀 안 보이긴 해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를 얻었어요. 다음 날, 동우는 다시 왔습니다. 만석이 차를 타고 나갔어요. 골프장으로. 동우는 차에 접근했습니다. 사각지대, CCTV가 안 보는 곳, 차문,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만석의 실수. 동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메모리 카드. 꺼냈습니다. 자신의 카드로 교체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상, 만석과 미라, 차 안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크하, 만석이 웃었습니다. 멍청한 여편네, 빚쟁이 연기에 껌뻑 속대. 야, 당첨금 수령일이랑 이혼 신고일이랑 딱 하루 차이야. 이건 신이 나 바람 피우라고 점지해 준 돈이라니까. 미라도 웃었어요. 오빠 천재. 동우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완벽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놈들 영혼까지 털어주지.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네, 변호사님. 증거 다 모았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갑시다. 가정법원. 복도. 순자와 동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손질한.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동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준비되셨죠? 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멀리 만석이 보였습니다.
미라와 함께, 그리고 철민도 셋이 함께 서 있었어요. 만석은 여유로운 표정, 미라는 명품 옷차림, 철민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큰 소리로 말했어요. 국밥집 아줌마가 양장 좀 걸쳤다고 사모님 되는 줄 아나? 미라가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추하게 왜 이래? 이미 도장 찍고 끝난 마당에 질척거리지 말고 가서 깍두기나 담그세요. 젊은 변호사 꼬셔서 노망 났어?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동우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들은 곧 무너집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면으로 만석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탁! 만석이 비틀거렸습니다. 닥쳐라 이 도둑놈들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니들 눈엔 내가 아직도 멍청한 국밥집 아줌마로 보이지? 내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 했더니 벤츠 타고 룰루랄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오늘 니들 낯짝에 똥물을 부어주러 왔으니까 각오해. 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아빠가 돈 좀 주신다는데 좋게 해결해요. 네. 순자는 철민을 봤습니다. 차갑게.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손을 들었어요. 찰싹. 철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돈 5억에 애미 판 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철민은 뺨을 감싸 쥐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시죠. 동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만석과 미라, 철민을 지나쳐 법정 문이 열렸어요. 법정 안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방청석,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동우가 옆에 앉았어요. 만석과 미라는 피고석, 만석 측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앉았습니다. 착석, 다시 앉았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박순자, 피고 김만석, 이혼 취소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 만석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로또 당첨금은 혼인 파탄 이후 수령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 개인의 행운에 기인한 특유 재산입니다. 원고와 나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제가 지나가다 주운 1,000원으로 산 겁니다. 저 여자는 땡전 한 푼 기여한 게 없다고요. 쾅!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 정숙하세요. 만석은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동우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증거이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당시 빚쟁이들을 연기한 단역 배우들의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골목 뒤 만석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 사내들이 받는 장면.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저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 2호. 동우가 계속했습니다. 피고 최미라의 SNS 게시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라의 게시물. 호구 잡아서 인생 역전 키읔키읔. 로또 당첨일이 온 도장 찍은 날. 타이밍 완벽 키읔키읔키읔. 댓글들까지.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동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증거 3호.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만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블랙박스? 어떻게?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차 안. 만석과 미라. 만석의 목소리. 크하. 멍청한 여편네. 빚쟁이 연기에 껌뻑 속대.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화면을 봤습니다. 야, 당첨금 수령일이랑 이혼 신고일이랑 딱 하루 차이야. 이건 신이나 바람 피우라고 점지해준 돈이라니까? 미라의 웃음소리. 오빠 천재.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웅성웅성.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만석은 사색이 됐습니다. 저건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동우가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피고는 당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유도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혼인 기간 30년 동안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며 피고를 부양해 왔습니다. 로또 구입 자금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동우가 판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첨금의 50% 분할은 물론 사기 행각에 대한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합니다. 쾅!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건 내 돈이야. 내 운이라고. 왜 저 여자가. 쾅! 쾅!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만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순자는 만석을 봤습니다. 조용히. 만석도 순자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빛.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쾅! 의사봉 소리.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복도. 순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네.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완벽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30분 후, 다시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 이혼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한다. 만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 김만석은 원고 박순자에게 재산 분할로 당첨금의 60% 18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 최미라와 연대하여 위자료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쾅! 의사봉 소리.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겼어. 정말 이긴 거야. 동우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순자는 동우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앞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동우가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바람이 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만석이었어요.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순자야, 내가 미쳤었어. 잠깐 귀신이 씌었나 봐.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면 18억이야. 나 세금 떼고 뭐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철민도 달려왔습니다. 순자 옆에 붙었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네. 저랑 엄마랑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순자는 둘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말없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소금, 작은 봉지, 뜯었습니다. 만석과 철민의 얼굴에 뿌렸어요. 확, 퇴, 소금이 흩날렸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내 앞에서 꺼져. 미라도 나왔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내 아파트, 가압류 걸렸다며? 만석을 밀쳤습니다. 야, 김만석, 너 빈털털이야? 그럼 우리 끝이야. 하이힐을 벗어 만석에게 던졌어요. 도망갔습니다. 만석과 철민,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순자는 뒤돌아섰습니다. 변호사님 가시죠.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동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둘은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동우의 차, 검은색 세단, 순자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 건물들, 일상,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동우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후련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만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18억.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잔의 국밥, 간판, 여전히 낡았어요. 하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변호사님. 네. 가게 안. 순자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육수를 끓였어요.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밥을 말았어요. 정성껏 고명을 올렸습니다. 동우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동우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요? 네. 진심입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동우가 국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순자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이 가게 계속할 거예요. 18억 있는데요. 돈이 있어도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일이니까요. 30년 해온 일. 손님들이 기다리고 이게 내 자리예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십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네. 주변에 혹시 또 억울한 사연 가진 분 없으십니까? 순자는 동우를 봤어요. 왜요? 제가 청소 전문이라서요. 동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날카롭지만 신뢰가 가는 미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청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누구십니까? 단골 손님 중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사는 분이 계세요. 이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한대요. 동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연락처 주시겠어요? 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 순자는 그것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동우가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꼭 오겠습니다. 악수했어요. 동우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 동우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순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동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안. 조용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어요. 잔액 18억 4천만 원. 숫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오래 보지 않았어요. 앱을 껐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주변을 봤어요. 가게 30년을 지킨 곳. 이게 내 자리야.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나는 나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박순자. 밖에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자는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육수를 펐어요. 국밥을 말았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30년의 솜씨. 손님에게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내 행복이야. 이거면 충분해. 가게 밖.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가게 안은 밝았습니다. 따뜻한 불빛,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손님들의 웃음소리, 순자의 일상, 다시 시작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온전히 자신의 것.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화로 찾아뵙겠습니다.